안녕하세요. 김지영입니다. 오늘은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려면 이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퇴를 하시고 또 연금을 받고 뭐 이렇게 사시는 분들 중에서 아들이나 딸의 건강보험이 들어있으면 그게 피부양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떤 경우는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 피부양자가 되지 않으면 보험료가 갑자기 엄청나게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상당히 복잡해요. 그래서 그를 가급적 쉽게 알려드리면서 동시에 알만 주는 게 아니라 계산을 쉽게 해볼 수 있도록 도구를 만들었거든요. 그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네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요. 사업 소득이 없어야 하고 연간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여야 되고 재산 과표가 5억 4천만 원 이하여야 되고 요양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사실 쉽게 말하면 별로 재산이 없고 소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 기준은 사실은 좀 바뀔 수 있어요. 해가 달라지면서 뭐 제도가 바뀌고 그러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꼭 이것이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실 때는 어쨌든 그런데 계산 방식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이걸 보시면서 응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엑셀 시트에다가 자기 숫자를 넣으면 될 테니까요. 보겠습니다. 첫째, 사업 소득이 없어야 된다는 것은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은 연간 소득이 0이어야 되고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도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은 연 50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나이 드신 분들이 자기 공장을 가지거나 직접 사업하신 게 아니라 주택 임대 사업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월세 받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럼 만약에 거기서 실제 벌어들인 돈이 1,000만 원이었다 그러면 거기서 경비를 60%를 빼줍니다. 그리고 기본 공제를 400만 원을 빼줘요. 그러면 계산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60% 빼니까 얼마 되고, 그래서 빼면 결국 0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소득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해놓고 1,000만 원을 벌었다. 매달 얼마씩 받아가지고, 그러면 이 사람은 사업소득이 0원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비를 50%를 뺍니다. 그럼 500만 원이 되죠. 그 500만 원에서 이 500만 원에서 기본 공제를 200만 원을 뺍니다. 그러면 3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업 소득이 500만 원 이하여야 되는데 이 사람은 300만 원이니까 되는 거죠. 자신의 값을 딱 넣어보면 이게 안 될 수가 있어요. 500만 원보다 더 높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때는 임대 사업자를 하든지 또는 안 하든지 그걸 잘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1,000만 원 정도면 지금 둘 다 괜찮은데요. 이런 식으로 자신의 금액을 넣어봐서 계산해 봐야 되겠습니다. 연간 소득이 2천만 원이어야 되는데 연간 소득이란 뭐냐면 그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다 합해서 그래서 어떤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피부분야가 되는 건데 그게 기준이 2천만 원이에요. 지난번에는 또 달랐던 것 같아요. 자, 그 중에서 금융소득은 이자 플러스 배당인데 연 1천만 원 이하면 0으로 간주를 해요. 근데 1천만 원 이상보다 1천만 원보다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그 금액을 더 이제 다 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실제 금융소득이 이자가 400만 원이었다. 그러면 실제로 계산될 때는 0으로 쳐요. 0으로 간주합니다. 그 사업소득은 뭐 다 각자 사업하니까 그 소득이 있겠죠. 그건 너무나 다양하니까 빼고 아까 봤던 임대주택 사업자라면 그 사업소득이 있겠죠. 근로소득은 자기가 직장에 다니는 분도 있죠. 그러면 근로소득이 그럴 수 있는데 그때는 실수령액이 아니라 세전 총급여의 합산입니다. 2천만 원 넘어가면 당장 이것만 해들어도 일단 안 되는 거죠. 근데 되게 조금씩 알바듯이 조금씩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금액을 써줍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연 300만 원이다. 뭐 이런 거죠. 공무원 연금이라든지 뭐 군인연금 같이 특별한 연금, 직역연금이죠. 플러스 국민연금, 뭐 두 개가 동시에 되지는 않겠지만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이 있을 때 그를 합치고 이때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민연금이 자체가 되게 많아졌다. 그러면 일단 보험을 내야 되는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금액도 쓰겠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 받다 치고 그러면 1,200만 원이 되겠죠. 그 다음에 기타 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퇴직, 양도소득 외에 일시적으로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인데 보통은 강연료, 자문료, 원고료, 인세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얼마를 받죠? 그런데 그 중에서 60%는 경비로 간주를 해요. 그러니까 나머지 40%를 소득으로 간주합니다. 기타 소득으로. 그래서 1,000만 원을 만약에 받았다. 한 달에 뭐 한 80만 원 정도 받았다. 그러면 40%니까 400만 원으로 간주하겠죠. 그래서 이 노란 칸에 있는 칸을 닫습니다. 그래서 합쳤더니 연간 소득이 2,2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2천만 원 이하여야 되는데 이게 많으니까 이 사람은 보험료를 내야 되는 거죠.
아들이나 딸이 직장 다니고 있다 하더라도 보험료를 대야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오히려 이 사람은 뭐 인세를 받지 말든지 강연을 좀 덜 다니든지 직장을 다니지 말아야 건강보험료를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기가 계산을 해야겠죠. 때로는 연금은 일찍 받을 수 있거든요. 만약에 연금을 일찍 받게 되면 매달 받는 금액이 좀 작아지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이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그때 강연료라든지 뭐 이런 다른 금융소득 이런 걸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연금 소득을 이것 때문에 보험료 때문에 미리 땡겨 받는다? 그건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금액이 얼마인지를 잘 계산해 봐야, 잘 계산해서 결국 도움이 될지 안 될지를 봐야 됩니다. 참고로 금융소득이 여기는 1천만 원이었는데요. 2천만 원보다 초과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보험료랑 상관없는 거니까 그냥 알려드립니다. 자, 세 번째 조건이 재산 과표가 5억 4천만 원 이하여야 되는데, 이건 아파트나 토지나 이런 걸 갖고 있는 재산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부자다라고 간주해서 이 사람은 보험료를 자기가 스스로 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피부양자가 안 될 수 있는 거죠. 그 아파트 공시 가격의 60% 또는 토지 가격은 공시 가격의 70%가 재산 과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8억 원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다 그러면 60%니까 4.8억 원이 나의 그것이 되는 겁니다. 재산 과표가 되는 거고, 토지는 내가 갖고 있지 않다 그러면 없겠죠. 이 두 개를 합친 것이 재산 과표 합계가 4.8억 원인데 5억 4천만 원 이하기 때문에 오케이 됐어. 이거는 문제가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집값이 뭐 공시지가가 20억이었다. 그러면 20억을 치게 되면 12억이 되니까 당장 이게 넘어가는 거죠. 5억 4천만 원 되려면 어떻게 되죠? 한 10억을 해볼까? 10억을 하게 되면 10억 원이면 안 되는 거고, 한 9억 원이면 어떻게 되죠? 9억 원이면 9억 원이니까 딱 5.4억이면 그 9억 원보다 더 집값이 더 많으면 아파트가 더 비싼 아파트다. 공시 가격이.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집 때문에라도 이 사람은 피부양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부부가 공동명의라면 각각 나눠서 계산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내가 될 거냐 말 거냐, 이 기준들은 다 개인적인 기준입니다. 뭐 그럼 남편 아내가 둘 다 나눠서 가지게 되면 10억 원짜리 아파트라도 5억이 되겠죠. 그럼 해당되는 거예요. 건보료를 계산할 때는 부부 합산으로 이제 계산되지만, 부양자인지 부양자가 아닌지 자격을 계산할 때는 부부가 따로따로 계산됩니다. 그리고 이 재산 과표가 5.4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9억 원 이하면 9억 원 이하의 연간 소득이 1,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어요. 이럴 수 있겠죠. 만약에 그 남편은 다른 소득이 좀 있어요. 일도 좀 하고 뭐 알바도 좀 하고 또 뭐 책도 쓰고 강의도 다니고 해가지고 연 소득이 1,000만 원이 넘어요. 그러면 이 만약에 재산 과표가 어떻게 돼가지고 9억 원을 넘어버리면 피부양자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자기 상황을 잘 맞춰가지고 소득을 줄이든지 아파트를 이렇게 팔든지 뭐 이런 식으로 조절해야겠죠. 건강보험료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건강보험료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건 각자 자기 사정에 따라서 계산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양 조건이 또 갖춰야 되는데, 동거하고 있는 가족은 웬만하면 부양 가족이 됩니다. 배우자나 부모, 자녀,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 외손자, 장인, 장모도 동거하고 있으면 되고요. 동거하지 않아도 소득이 없는 미혼 자녀도 피부양이 됩니다. 형제, 자매도 만 30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충분히 소득도 있고 사업도 있어서 당연히 보험료를 내야겠죠. 또 어떤 사람은 아슬아슬하게 걸려 있어 가지고 연금 받고 그 은행 이자 받고 알바해서 겨우겨우 사는데 건강보험료로 나가버린다. 그럼 상당히 곤란하거든요. 그 아슬아슬한 경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조금 조절 잘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조건들을 잘 계산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문가가 아니고 인터넷 보면서 검색해 보면서 공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틀린 내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것들 기준이 2022년 9월인가에 또 바뀌었더라고요. 그럼 또 이 글이 또 내년 9월이나 8월 때 또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준이 항상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그에 따라서 이 엑셀 파일도 좀 바꾸고 또 글자도 좀 바꾸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이 계산하는데 좀 도움이 되시라고 올리는 거니까 이 도구를 잘 사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